네, 자 이제 우리 비교 산재법 이론 강의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이제 문제풀이 빠른 속도로 문제풀이 하면 이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벌칙 규정입니다. 먼저 이제 벌칙 규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 우리 각각 차이가 나는 거, 같은 건 여기서 비교할 거 없겠죠. 차이가 나는 거, 이 표에서 보고 다시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침해죄에서는 특허 실용 시한 디자인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원래 이제 친고죄였다가 다 반의사 불벌죄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지금 반의사 불벌죄로. 그런데 이제 상표법은 어때요? 비친고죄입니다.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다. 비친고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누설죄는, 자, 우리 이제 상표법에 없어요. 상표법은 선택이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 무슨 제도가 있어요? 비밀 디자인 제도가 있잖아요. 비밀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열람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동경소재 법원 이렇게 두 문자를 따는 거 있죠. 이 비밀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열람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뭐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무단 촬영 등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처벌하게 됩니다. 예,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건 2년 2천만 원짜리가 있다. 요건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만 있는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전문심리위원제다가 어디 있습니까? 특허하고 실용실험법에 있잖아요. 뭐 디자인 상표법에는 없으니까 전문심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벌칙 규정은 디자인 상표법에는 없겠지만 특허법 실용실험법에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주목하실 건 전문심리위원은 특허 실용실험법에 다 있는데, 전문심리위원이 외부로 만약에 유출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특허법밖에 없다. 이게 실용실험법에 없다는 거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용실험법에 지금 이 규정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입법불비적 성격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거는 이후에 이제 조금 어떻게 이제 법이 바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해서 2년인데요. 나머지는 다 징역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징역 그리고 이제 금고형 다 돼요. 금고도 된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또 신설된 규정이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외국의 특허 출원 금지 비밀 취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국방상 필요한 발명인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는 조치가 특파권을 포기 간주하고, 그 다음에 손실 보상금 청구권 포기 간주 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규율이 됐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칙을 줘야 된다. 예, 강력하게 벌칙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요게 위반죄가 생겼습니다. 요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겠죠. 비밀과 관련된 거는 5년이에요. 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특허 실용실험법에 들어왔죠. 디자인 상표법에는 우리 국방상필한 뭐 디자인 국방상필한 상표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X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요.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1억 원짜리가 생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뭐 그건 교재 가서 보시겠고요. 아무튼 요 외국 출원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 이제 양벌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침허거, 요거는 이제 상표법은 침거거가 되는 거죠. 침거거가 되는데, 자, 요게 침허거 외에 이제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외국. 요거 바로 요게 들어왔어요. 근데 요게 들어왔는데 요거는 네. 우리가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3억 원, 6천만 원, 그러니까 원래 이제 1억 원, 2천만 원,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인 경우에 3억 원, 6천만 원, 1억 원, 1억 원짜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몰수 규정은 다시 또 정리되어 있지만 여기서 뭐 2번 보면 나쁠 거 없으니까. 몰수하는 게, 침해품을 몰수하는 게 이거 필수. 실용실험법이 이 부분은 조금, 네, 차이가 있어요. 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많이 같은데 요건 좀 차이가 있다. 요건 임의예요, 임의. 몰수는 임의. 여기 좀 약한 측면이 있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디자인 필수, 원래 상표도 필수인데 상표법은 문제가 뭐예요? 상품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상품인 경우에 몰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임의적 몰수예요. 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교재를 보시면, 네. 침해죄, 자, 위증죄 있죠. 허위 표시죄가 있는데, 뭐 3년 3천만 원짜리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상표법은 이걸 거짓 표시죄라고 합니다. 저는 허위 표시죄가 맞다고 봅니다. 예, 더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밑에 있는 거짓행위죄하고 헷갈리니까. 다 이제 3년 3천만 원짜리죠. 자, 비밀 누설죄, 비밀이니까 5년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상표법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전문심리위원과 관련해서 2년 1천만 원짜리 이건 금고도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에서 이게 이제 열람 등, 무단 촬영 등, 예, 열람을 했을 때 이제 무단 촬영 등의 죄에 대해서 2년 2천만 원짜리가 국내 출원도 있고 국제 출원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이제 특허 출원 금지 비밀 취급 명령 위반죄가 있다는 거고요. 5년 5천만 원짜리입니다. 여기 이제 특허 실용실험법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양벌 규정에도 이 외국에 이제 특허 출원 금지 등의 이제 죄가 있으니까 위반죄가 있으니까 요게 양벌 규정으로 들어와서 거기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침허거외입니다. 상표 실용실험까지 심허거외. 근데 이제 디자인법은 이게 없으니까 침허거. 상표법은 예, 허위 표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짓 표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침거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다른 것들은 이제 침해죄에 대해서 3억, 나머지에 대해서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특허 실용시험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1억 원 이렇게 1억 원 보이시죠? 네, 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의 특허 출원 금지 등의 위반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몰수 규정이 있고 몰수 규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실용실험법이 이제 임의다. 그리고 이제 상표법에서 상품의 경우가 이제 임의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태료 규정이 있고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1페이지 이제 몰수 규정입니다. 몰수 규정. 자, 몰수 규정이 뭐 임의다 뭐 이런 거 보긴 했는데 직접 지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그 차이는 구분했고요. 자, 특허법에서 보면 거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선고하여야 한다. 그죠? 필수적 몰수. 자, 실용실험법은 어떻게 됐어요? 선고할 수 있다. 임의적 몰수. 디자인보호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고하여야 한다. 필수적 몰수. 상표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몰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필수적 몰수죠. 몰수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몰수한다. 이것도 이제 필수적 몰수.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기억하셔야 되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품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의적 몰수. 그러니까 원래 필수적 몰수, 상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허 출원 등과 관련된 이제 서류를 우리가 이제 반출할 수 있느냐? 원래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계속 중에 있는 경우는 반출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거기 이제 이건 교재를 보면서 바로 얘기할게요. 거기 보면 딱 봐도 특허법, 이거는 실용시험법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모수 규정에서 차이가 났었죠. 아까 이제 벌칙 규정에서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실용시험 잘 여러분들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수 규정,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벌칙 규정에서는 저는 실용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게, 자, 뭐 기본적으로 1번부터 로마자 1번부터 4번까지는 같습니다. 예, 선행기술 조사 조정을 위해서 전자업무 위탁을 위해서 온라인 원격 근무를 위해서 이거 외부로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거예요. 나머지 다 디자인 상표 똑같죠. 그런데 이제 특허법에 뭐가 있냐면, 자, 요게 있습니다. 외국 특허청 국제기구와의 업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네, 요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국제 출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국제 출원을 공부하려면 뭐 아주 우리가 이제 진하게 각 법률별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지만 여기서 이제 비교 문제로서는
비교 문제에서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안 하고 이제 간단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비교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그거.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장만 할애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보면서 갈게요. 일단은 요거 잠깐 표시하고 갈까요? 우리 이제 자, 국제 추론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PCT가 있고요. 우리 특허법 실용실험법이 PCT죠. 그리고 이제 헤이그 협정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 의정서가 있겠죠. 이건 상표.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결합 관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제일 세요. 그죠? 예. 완전히 이제 그 와이포 국제사무기 총괄하는 개념이잖아요. PCT는 뭐 그냥 국제출원은 그냥 절차상 편의를 둔 거고 한 번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거고 국내 단계 들어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마드리드 의정서는 끊임없이 연결돼 있어서 개입되고 관련돼 있는데 반해서 PCT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과정 지나면 끝. 예,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지, 뭐 각 나라별로 이제 들어가면 각각 알아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헤이그 협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중간 결합력이 이게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마드리드 의정서하고 비슷하지만 마드리드와 다른 약간 이쪽에 더 가까운 그런 내용들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비교를 할 때도 헤이그 협정이 딱 중간 정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차이가 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를 보시면 자, 국제 추론의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 추론을 할 수 있는 자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주소 영업소가 있으면 돼요. PCT는 엄격하지 않아요. 근데 상표법은 우리가 이제 국제 단계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출원인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의 주소 영업소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가불병이 있으면 PCT는 한 사람만, 마드리드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어떻게 되냐면 디자인 보호법은 모두가 해당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해당돼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국민 주소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거소도 있어요. 예, 거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드리드가 저기 이제 헤이그 협정이 중간 정도 있다. 다시 1인 자, 그리고 마드리드는 모두인데 거소도 포함되어 있고 상표법은 모두인데 거소는 안 된다. 예, 주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이 이제 상표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초 추론 등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PCT 헤이그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마드리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초 추론 기초 등록이 국제 단계까지 이제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기초 추론 기초 등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사용하는 언어는 PCT가 이제 국어 영어 이러죠. 예, 추론서도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이그 협정 같은 경우는 협정 자체는 영어부로 스페인어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했을 때는 이제 영어. 예, 상표법도 요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법은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기초 추론 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초 추론과의 관계에서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초 추론과 표장 지정 상품이 일치해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표 같은 경우, 표장 같은 경우는 엄격한 동일.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보정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엄격한 동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정 상품은 기초 추론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B가 지정 상품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A, B 가능. A 가능. 그렇죠? 여기 A 있으니까. 근데 뭐는 안 돼요? A, B, C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네, 확장은 안 됩니다.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없냐면 자기 지정 제도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지정국과 관련해서 우리 PCT 같은 경우는 자동 지정 제도잖아요. 지정국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디자인과 상표법은 지정국 지정이 필요하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드리드 의정서 상표법만이 자기 지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우선권 주장은 다 가능한데 우선권 주장과 관련해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상표법은 어차피 확장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원한 다음에 지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건 상표법이 뭘 인정하고 있어요? 사후 지정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후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출원 후에도, 우리 마드리드는 추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정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수리관청, 본국관청에서의 심사, 국제단계. 이렇게 요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과 관련해서, PCT는 그냥 독립적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출원의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뭔가 들어가서 괜히 헛돈 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조사해주고 심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각 나라별로 들어가면 이거는 뭐 들어가면 다 독립적이죠. 그죠? 네.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디자인하고 상표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마드리드 죄송합니다. 와이포 국제사무국에서 이제 첨가라는 개념이죠. 네. 상표법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총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속적인데 상표법 같은 경우에 이제 마드리드 의정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 이제 지정관청과 관련해서는 종속성이 있는데 예, 총괄하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당연히 네. 여기는 종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국제 출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종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 디자인은 없어요. 디자인의 종속성은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반드시 기초 추론 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드리드 의정서는 기초 추론 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종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는 영원히 종속성이 있는 건 아니고 딱 5년까지만 종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번역문 같은 거 별도로 번역문 같은 거 명세서에 대한 번역문 이런 형태가 이제 디자인하고 상표법에 있느냐 그건 없다. 예. 별도로 이제 번역문을 제출하는 건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갱신은 원래 이제 상표법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드리드 의정서, 와이포 국제사무국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디자인 보법도, 갱신이 가능해요. 아니, 뭐 디자인이 뭐, 반영구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갱신? 네, 5년 단위씩 해가지고 우리 갱신을 인정하고 있어서 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출원의 단점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특허법 214조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유사한 규정이 우리 상표법에는 전환 제도가 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주제죠. 네, 특례 규정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쭉 확인해 봅니다. 우리 이제 출원이 인정과 관련해서 이제 요거 이제 없는 거는 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출원 인정과 관련해서 디자인 보법은 적용이 안 되는데 상표법은 적용이 된다. 출원 인정 제도가. 네. 자, 분할 출원 제도는 원래 상표법이 인정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뀜이 없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상표법이 분할 출원 제도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 비교 개연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동그라미라는 거. 상표권의 분할은 뭐 상표법 제도니까 상표권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네. 타법에서는 논할 실익이 없는 거고요. 근데 상표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상표법은 적용 네,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적용이 되죠. 네,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했어요. 네, 그쵸. 상표권 당연히 분할 출원을 인정했는데 상표권의 분할을 인정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둘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제가 순간적으로 밑에를 봤어요. 밑에를 그냥 무심코 읽어버렸습니다. 이제 변경 출원 제도를 읽어버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출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제가 변경 출원 쪽을 봤습니다. 제가 오탈자인 줄 알고, 제가 수정이 안 된 줄 알고 지금 잠깐 머뭇거리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변경 출원 제도는 디자인은 없고요. 네, 이제, 우리 특허법에 변경 출원 제도가 있는데 적용이 되겠고요. 네, 그 대신 특례 규정이 있겠죠. 상표법은 이게 마드리드 의정서의 경우에는 이제 와이포 국제사무국에서 총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변경 출원은 인정 안 해요. 옛날에 이제 분할 출원도 인정 안 했고 분할해서 이전하는 것만 인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할 출원 인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표권의 분할도 인정하게 됐고 그렇지만 변경 출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비밀 디자인과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디자인 보호법. 네.
적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국제 등록 공개가 되고 이제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거니까 네,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추론 공개도 마찬가지고 공개하고 국내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등록 공개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으로 보면 이제 기준일과 유사한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단계에 진입이 되는 건데, 당연히 공개를 통해서 진입하는 건데 추론 공개 제도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공개를 했는데 비밀 디자인 제도 둘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와이포 국제사무국에서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권 보정제도, 직권 재심사제도, 네, 요런 거 직권 재심사제도 이런 것들은 적용을 안 합니다. 네. 디자인은 내리 그래서 이제 비밀 디자인부터 해서 직권 재심사 제도까지 적용을 안 합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우선 심사는 가능해요. 네. 거기 얘기하기 전에 참 상표법 얘기해야죠. 근데 이제 상표법은 어떠냐면 직권 보정 제도가 적용이 안 되고요. 네. 직권 재심사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심사와 관련해서는, 자, 기억하십시오. 요거 이제, 디자인보호법은 우선심사가 적용이 되는데 반해서 상표법은, 우선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우선심사 특례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심사 청구와 관련해서, 네, 우리 이제 특허실용실험법엔, 재심사 청구와 관련해서 특례 규정이 있는데, 지금 상표법에는 없다라는 거고, 업무 표장 제도는 이제 상표법에 있는 제도죠. 그 밑에 이제 상품물류 전환 등록, 그 다음에 이제 갱신 등록 무효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인정하면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겠죠. 너무 넓게 인정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제도, 이 국제 출원에 이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